일본이 2024년 출산율을 발표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졌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출산율 추이와 일본인들 반응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2024년 출생아 수가 68만 6,061명으로 처음으로 70만 명 이하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발표는 외국인을 제외한 순수 일본인의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아직 일본인과 외국인의 출생아 수를 합한 통계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출생아 수는 2만에서 3만 명 정도입니다. 총 출생아 수는 70만에서 71만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이는 일본이 1989년 1.57 쇼크를 겪은 뒤 줄곧 산화 정책을 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의 경우 합계 출산율은 1.3에서 1.4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00년대에는 출산율이 반등하여 2015년에는 1.45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부터는 9년 연속 감소세에 있습니다. 점차 하락하여 24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15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국립사회보장인권문제연구소에서 2023년 발표한 미래 추정치보다 무려 15년이나 빠른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출산율이 0.7 정도인 걸 감안하면 조금은 부러운 수치인데요. 한국의 경우 23년 0.72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24년에는 0.75포인트로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아직 초저출산 상태인데요.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높은 양육비 및 교육비, 높은 주거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늦은 결혼 연령 및 비혼 증가도 직접적으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학업 기간 연장, 직장생활 시작 등으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성향이 짙어졌죠. 과거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확산되어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외 출산 정책의 실패, 과도한 경쟁 등 법적인 원인으로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의 합계 출산율이 0.96으로 전국 최저였으며 반면 오키나와가 1.54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상태이고 전남 영광이 출산율이 가장 높게 기록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육아지원금 신설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결혼 출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평가됩니다. 해당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은 무려 6,000개가 넘는 댓글을 적으며 의견을 나눴는데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9년 전에는 100만 명 선이 깨져서 떠들썩했는데 언제 이렇게 줄은 거지? 옛날에 비하면 혼자 지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정말 이 나라는 끝날 것 같다. 사회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볼 수 있었는데요. 낳고 육아휴직 얘기를 하면 싫어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포즈만 취하는 것 같다. 또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원인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만간 50만 명을 하회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도 몇 년 전부터 출산율 저하와 노동인구 감소 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